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미국 일요일이고 탑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탑뉴스 브리핑은 전부 내일 열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오와주 완전히 겨울 폭풍으로 내일 그 코커스 예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비백 라마스와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섹션의 맨 마지막에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 이 머린 다우드라는 그 아이리시계 카톨릭 신자 컬럼니스트는 톡톡 쏘는 글을 아주 잘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소설처럼 요즘 뭐 드라마 같은데 비유해서 쓴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클립을 따로 제가 뗐습니다. 너무 무게 중심이 정말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에 묶어놓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떼서 어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대만 총통 민주진보당이 지금 세 번째 전례 없는 그 연임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처음 선거 결과 나왔을 때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의 미국 이 탑뉴스 브리핑을 끝내고 나서 바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두 개의 클립을 보시게 됩니다. 물론 예비선거라는 것이 각 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고 그 초기 단계 처음이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세계에서 누가 도대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정도의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그만큼 뭐 5대양 6대주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 대고 유난히 아주 특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웹툰 소설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스토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각 국가들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물론 그 사이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꼭 마련을 지금 하고 있어야지 될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을 때가 아니라 그때 좀 복잡했었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트럼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북한과 관계가 좋고 하는 것을 꿈꿨었죠. 미국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런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매개체 삼아서 이득만을 보려고 했던 그 다른 그 미국의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구조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당했죠. 트럼프에게. 그리고 나서 더 강한 북한을 만들어줬고, 지금 그런 점에서 한국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좋아하는 나라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 러시아, 기후변화까지 다 합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 하는 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 겨울은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이 아이오와주 잔인한 겨울 폭풍의 한 중심이, 정치의 중심이 4년마다 한 번씩 있죠. 지난 50년 넘게 아이오와주에서 예비선거가 제일 먼저 치러지기 때문에 올해는 공화당만입니다. 민주당은 좀 더 인종비가 다양한 곳을 시작으로 하자.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볼 땐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아이오와주는 뭐 백인 중심이니까 인구의 거의 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뭐 네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꿨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내일은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미국 민주당은 2월 3일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거기가 이제 흑인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흘 뒤에 네바다 2월 6일에서 그렇게 예비선거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아이오와주는 예비선거 딱 보고 우편으로나 무엇으로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이 눈보라를 헤치고 한 1600군데 정도 되는 딱 투표소에 가서 나는 왜 트럼프, 헤일리, 디산티스를 지지하느냐를 이 연사 외칩니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서로 의논하고 투표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네 하고 트럼프 쪽으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트럼프 쪽에서 헤일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코커스, 뭐 여러 주 네바다라든가 켄터키주도 뭐 코커스를 치르고 하지만 코커스를 치르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씨가 너무나 힘든 것이 아이오와주가 끔찍한 이 폭풍 때문에 그 폭풍을 뚫고 갈 것인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월요일인 내일 결과가 아이오와주 코커스 결과 12.5% 이상의 차이로 두 번째 후보를 누른 그런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전국적인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60% 이상이고, 공화당에서 아이오와주에서도 지금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드모인, 그 주도가 있는 드모인 레지스터와 MBC 뉴스 그리고 미디어컴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했더니 트럼프가 48%, 니키 헤일리가 디산티스를 누르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꼭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20%, 디산티스 16%, 비벡 라마스와미가 8% 갖고 있는데 12.5% 이상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없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지금 깨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2016년도에 티파리가 지원을 했었던 조직이 그 당시엔 지원을 한 거죠. 테드 크루즈에게 졌었는데 그런 일 다시 원치 않고 이번에 거봐라. 이거 트럼프야. 후보 토론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도 야, 역시 트럼프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른 후보를 다 KO패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MSNBC에도 광고를 하더군요. 니키 헤일리를 막 비난하는 가짜 주장 막 실어서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의 대안이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날씨는 어느 후보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나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좋을 수도 있죠. 그건 내일 보면은 아는 거지만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한 마무리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건 조금 활력을 떨어뜨리는 게 되겠죠. 아이오와주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경제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고요. 국경 문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론을 뭐 쭉 제가 BBC 방송이 현장에 가서 막 눈 오는데 해치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때 살기 좋았다. 내 일생의 최고의 대통령은 트럼프야.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편이 또 경제, 국경 다 좋았어. 그러면 아니, 경제도 그게 트럼프 주장과 다르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고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나중에는 경제 엉망진창 돼서 망가지지 않았어요. 국경은 뭐 벽을 세우기는 뭘 세워, 그것도 다 가짜인데.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편은 아니야. 그때 모든 게 좋았고 지금은 모든 게 더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말 사람들 미워하고 분열하고 하는 그런 트윗 같은 것 하는 거, X에 글 쓰는 거, 이런 불만의 시대는 우리가 이겨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후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후보들은요, 트럼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봐.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 다 그 사람을 떠나잖아. 같이 일했던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이득으로 막 뭉쳐 있어서 그랬던 변호사들까지도 심지어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잖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본인을 믿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조차도 트럼프를 버리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BBC 방송 기자가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죠. 트럼프 인기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사람 억만장자잖아요. 미국은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그 억만장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표를 받을 만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성격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말도 잘하고 이 관계를 아주 뭐 융통성 있게 유권자하고의 관계를 잘 하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게 승리해서 딱 기선을 잡아서 다른 후보들 KO패 시키고 콧대를 확 누르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썼는데, 날씨가 역사상 가장 춥고 추워서 후보들 일정 많이 취소했고요. 도착하는 시간도 연기를 했고 1567군데네요. 내일 가야지 돼요. 전부 어그 신고 가서 의논하고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아이오와주는요 7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 후보, 당의 후보를 결정하잖아요. 대의원은 1%밖에 안 되거든요. 41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작으니까. 그런데도 처음 치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냥 주목을 받고,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쯤 된대요, 내일. 뭐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아무튼 트럼프 날씨는 5가지 시나리오인 거예요. 1, 2, 3, 4, 5. 날씨는 참 이 날씨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엄청나게 조종할 줄 모르지 않고 알았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트럼프에 대해서는 2가지입니다. 트럼프 지지자가 너무 열심히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 추운 날씨 트럼프가 나가라잖아. 나가서 열심히 가서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2번이나 공화당 후보의 표까지 합쳐서 탄핵이 됐고, 4번의 케이스로 4가지 케이스로 91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셀 수 없이 많은 논란이 있어도 그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 겁니까? 아마 몸속에 있는 그 열기가 바깥에 영하 20도를 다 날려보낼지도 모르죠. 눈도 녹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날씨는 이득이다. 반면에 아니 뭐 어차피 이기는 거잖아. 뭐 이기면 됐지 하고 선두주자니까 트럼프 지지자면서도 안심을 해서, 특히 시골에서는 위험하잖아요. 막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어제부터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기대 조금 낮추는 것, 이런 것을 시작을 하면서 뭐 승리하면 승리 아닌가요? 이런 말까지 솔솔 새어 나옵니다. 날씨에 따른 3번째 시나리오, 니키 헤일리. 트럼프에 대한 지지만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너무너무 강렬히 지지를 하지만 니키 헤일리는 9%만이 열정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건한 것을, 합리적인 것, 온건한 것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아주 뭐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극단적인 말을 해내거나 해야지 사이다 같다고 하고 콕 같다고 하지, 니키 헤일리처럼 합리적인 말을 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니키 헤일리가 그래서 열정적인 지지자는 론 디샌티스보다도 적습니다. 근본적인 약점이죠. 투표율이 낮으면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헤일리 지지자의 뭐 반 정도는 또 민주당 쪽에서도 좀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디샌티스는 도움이 됩니다. 예상보다 지금 이제 이미 여론도 트럼프, 니키 헤일리, 디샌티스로 됐잖아요. 원래 이 아이오와주에선 디샌티스가 이기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느껴질 그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이 디샌티스가 뭐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가혹하게 해왔었던 많은 것들을 엄청 지지하고, 또 주지사조차도 아이오와주에 디샌티스를 지지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많이 이겨야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니키 헤일리보다도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킴 레이노즈 주지사가 이 론 디샌티스를 지지했을 때는 주의 복음주의자들이 디샌티스를 많이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그 복음주의자들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전의 복음주의자들과는 달라서 뭐 예전에는 뭐 성경적인 뭐 이런 것을 했다면 요즘 복음주의자들이 아이덴티티, 난 낙태에 반대하고 뭐하고 하는
보수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본인들의 종교를 이렇게 입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얼마 전에 한번 클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산티스가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성적이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자신의 그 지지 그룹이 300만 번 아이오와주 문을 두드렸답니다. 풀뿌리 선거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아니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어떻게 외딴 지역 시골 감자밭 많고 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그 코커스가 열리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가, 이런 방법까지도 굉장히 그 조직으로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maybe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비벡 라마스와미. 비벡 라마스와미는 본인이 38살이고 그 바이오텍 생명공학 회사의 CEO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지지율이 높습니다. 젊은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이 오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어디 가고 미끄러지면 나 큰일 나지, 넘어지면 끝이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좀 추워서 귀찮다, 너무 춥다 하는 생각은 있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원래 이걸 꼭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좋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비벡 라마스와미 그 예를 들어서 뭐 코커스 장소까지의 그 거리 같은 게 비벡 라마스와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조금 거리가 짧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도시니까. 시골 같은 데는 트럼프라든가 아니면은 디산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지지하는데, 조금 아이오와에서도 도시 인근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좀 거리가 짧잖아요. 코커스장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많이 갈 거야.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동안 뭐 지지하고 막 이런 거 보여줬던 게, 젊은이들은 행동으로 한다기보단 입이나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클릭 클릭 이런 것이었지, 키보드 앞에서 열정적이었던 거지, 나이 드신 분처럼 지팡이를 짚고라도 현장에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내일 이제 봐야지 하는 거고요. 분명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벡 라마스와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표를 좀 거기서 얼만큼이라도 가지고 와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뭐 한인들 가운데서도 비벡 라마스와미를 지지하신 분들 많으세요. 무슨 뭐 이런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처음에. 그때도 저는 조금 경솔하다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지지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벡 라마스와미를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뭐 부통령 후보감으로도 생각해 보겠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아니 이게 웬걸요. 어제는 사기꾼이라고 하던데요.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저 사기야, 사기, 프로드야. 비벡 라마스와미는 마가가 아니야. 나의 편이 아니야. 마치 나의 편인 것처럼,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편인 것처럼 기만을 해서 자기 표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나는 다 사면을 해주겠다고 반복적으로 트럼프를 옹호해 온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부자격자이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예비선거에서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내린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내 이름도 같이 내려라, 나는 그만큼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트럼프를 비난하고 본인처럼 트럼프를 막 지지하지 않는다고 엄청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왜 나오나요?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꾼이다, 8% 지지받고 있잖아요. 거기 찍으면 안 된다,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찍으면 안 되고 나에게 찍어라,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뭐 오랜만에 비벡 라마스와미가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화를 조금, 모든 방어를 해줬더니 하고 화를 내더군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레리 호건,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는 레리 호건이 No Labels, 공화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린 새로운 뭐 이런 것을 좀 탐사를 해봤잖아요. 거기서 공동의장 자리에서는
내려왔는데 지도부 공동의장이라기보다 지도부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아이오와에서는 아니지만 뉴햄프셔에서는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공화당이면서도 비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 2번 지냈고 그리고 이제 그 임기 제한 때문에 다시 하지 못했고 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그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는 일요일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헤일리의 지지자의 반은 나중에 헤일리가 후보가 되지 않고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를 찍지 않고 바이든을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MBC 방송과 드모인스 그 레지스터 미디어컴 여론조사 앞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데 사법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74%, 23%는 사법 문제가 그렇게 있는데 이기기 불가능하다 답했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월 7일부터 12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고 705명을 대상으로 오차 범위는 3.7%포인트인데 어쨌든 헤일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 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게 보다 바이든이라기보다는 바이든에게 가는 표도 많이 있다. 트럼프에 가는 표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억만장자 빌 에크먼 얘기를 요즘 많이 말씀드리네요. 이 사람이 제일 최근에 유명한 것은 뭐 헤지펀드 CEO고 제일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주이시니까 뭐 하버드 대학 총장도 물러나야지 된다. 다른 대학 총장 물러나야지 된다. 엄청 압력을 넣었었던 하버드 출신의 사람입니다.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이 화요일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달러, 그러니까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액수의 한도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를 위해서 활동하는 슈퍼팻 정치행동위원회에 기부를 한다는 얘기고 본인이 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돈으로는 이게 제일 많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 의원에게 그렇게 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도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70%, 마리안 그 윌리엄스라는 뭐 여러 번 나온 여성 8%, 그리고 이제 이 필립스, 딘 필립스 후보가 3%밖에 안 되거든요. 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이번에 또 나오고 이렇게 선거 끝까지 가면은 이건 그의 레가시가 아주 후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딘 필립스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나이 봐라. 그 안 된다 하면서 본인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때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히 대통령에게 당신 나이가 너무 많고 위험하니까 트럼프와 싸웠을 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셔야지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낸 딘 필립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하지만 별로 이거는 자신의 그 의지와 의미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100만 달러에 힘입어서 뭐 후보가 되는데 요만큼 다가섰다 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짧은 미니 에세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뺄 것은 뺐어요. 머린 다우드라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이번에 겨울 폭풍과 아이오와의 첫 번째 코커스 예비선거에 대해서 쓴 글인데 끔찍한 눈사람 트럼프가 왔다. 이게 제목이에요. 끔찍한 눈사람 트럼프가 왔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잘 보는 핫한 텔레비전 장르. 저도 이거 끝내고 하나 볼 거 있거든요. 한편. 네, 핫한 텔레비전 장르에서는 추운 겨울 옷을 이렇게 입은 여성이 눈속에 파묻힌 어떤 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한다. 그 HMO의 드라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디텍티브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트루 디텍티브 여기서 세상의 끝이라고 묘사되는 엘라스카의 어떤 그 리모트한 그 마을 떨어져 있는 외딴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해서 이제 이렇게 눈 속을 걸어가죠. 아주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게 핫하고 그게 마치 이제 또 이제 아이슬란드
외딴 휴양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아마추어였었잖아요. 아마추어에서 그 에마 코린이 이걸 해결하려고 걸어가는 그런 눈속을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마치 조디 포스터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이오와주의 저 눈 속에 저기서 어떤 진실이 나올까 트럼프가 얼마나 이길까 하는 그걸 수사하는 수사관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탐정처럼 머린다우드는 풀어야지 될 미스터리가 많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그냥 승리할 것인가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아니 이게 폭풍이 몰려와서 금요일부터 겨울 폭풍이 심해졌죠. 목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민사재판에 가서 판사가 서로 그 전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후에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말하라고 하니까 그냥 판사 욕하고 검사 욕하고 밖에 나와서도 판사 욕하고 검사 욕하고 했었던 그 일을 하지 않고 트럼프는 목요일에 바로 아이오와주로 가는 게 날 뻔했다.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폭풍이 와서 토요일까지 못 갔잖아요.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에 대신 일찍 도착하지 왜 법정에 앉아서 돈은 올라갔겠죠. 기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요즘 이 일을 보면서 미국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진짜 미스터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답니다. 머린 다우드 씨가. 2008년을 얘기를 합니다. 2008년만큼 지금 뭐 아이오와주의 그 코커스가 막 재미있고 진지하진 않지만 2008년은 그땐 버락 오바마 때입니다. 버락 오바마 때 민주당 그리고 지금은 공화당이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미진진했는데 백인이 압도적인 아이오와에서 버락 오바마가 이겨버렸어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 당시에 인종조차도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뉴햄프셔에서도 이겨버리니까 이 머린 다우드가 그 당시에 취재하러 가서 현장에게 버락 오바마에게 너무 놀래서 본인도 어머 해냈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락 오바마의 그 당시에 젊었죠. 2008년이니까 아주 엄숙한 표정 그리고 젊고 마치 그 배우를 얘기를 했어요. 캔디데이트에 나온 그런 배우 그 당시에 남자 배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상대 남자는 이 캔디데이트 로버트 레드포드잖아요. 조금 젊었을 때 로버트 레드포드가 노련하고 현상 유지를 하려는 이게 마치 힐러리 클린턴인가요? 그런 후보를 환하게 하면서 아주 그 카리스마 있게 하는 그 표정이 생각이 났답니다. 버락 오바마를 보니까 엄숙하면서도 본인도 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당시에 What do we do now? 이제 우린 뭘 해야지 되지?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이런 바람을 몰고 왔으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 때와 쭉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바마가 그 당시에 예비 선거에서 이긴 것은 그때 미국이 2008년도에 존 웨인의 미국에서 벗어나서 현대화와 포용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때 버락 오바마는 체인지, 희망을 줬잖아요. 존 웨인 하면 공화당 너무 좋아합니다. 막 총 쏘고 빵빵빵빵 서부 활국 시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서 생각하고 미국이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도 인정을 하고 더 화합하려고 하고 양보하는 그런 현대화와 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희망의 시간들이 사람이 오바마 지나고 부시 오고 트럼프 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협화음의 미국이 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든 운동에는 반사적인 운동이 있다. 오바마는 아이오와주에서 인종이 크게 문제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인종을 뛰어넘을 만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됐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도 인종 다 생각하는데요. 뭐. 그래서 운동 대 반운동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등에서 그럼 시계를 과거로 내가 1등이었던 시절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 분노를 아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폭력의 시대, 존 웨인의 무법천지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동안 여성의 권리를 축소했고 뭐 미국을 되찾아야 돼 그렇게 터프하게 하면서 지옥처럼 싸워라 아니면 우리는 나라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잘 해왔고, 트럼프는 유권자들의, 이때 유권자를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 머린 다우드처럼 말 대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도 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백인이면서도 일단 그래 설득력을 가져야지 되니까 남들에게 반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유권자의 두려움을 이용하는데 선수다. 백인 유권자. 아니, 흑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앞으로는 다 설칠 테고 소수 인종도 설치고 우린 뭐지? 인구도 출산율도 낮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두려움을 이용하는 선수. 머린 다우드 씨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가끔 자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막 헌신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의 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지지자도 아니고. 트럼프의 팬들은 트럼프가 왜 그토록 비열하고 비열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지 너무 궁금하답니다. 이분은. 궁금하겠죠.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아주 독설은 많이 내뱉지만 보드러운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트럼프처럼 저렇게 비열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의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바이든의 말더듬이,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전쟁 나가서 부상당한 것, 타임스 기자의 장애.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식으로 장애인을 조롱한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말더듬 하는 거요. 그거 그냥 사람이 모자라서 말더듬 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장애입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걸 극복하고 정치인이 된 거거든요. 존 맥케인도 장애가 팔이 괜히 장애됐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트럼프가 알지도 못하는 나중에는 본인이 뭐 뼈가 자라서 베트남 전에 안 나갔다고 하는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대학 가서 피하고 하다가 아버지 건물에 새들어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무슨 뭐 그냥 뭐 의사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죠? 이거 진단서 같은 것을 받아서 뼈가 자라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왼쪽 발이었느냐 오른쪽 발이었느냐 알지도 못해. 그리고 본인은 징집을 피한 거잖아요. 그때 나가서 부상당한 존 맥케인을 타임스 기자도 장애고 장애인을 그렇게 조롱하면은 팬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시원하다고 말은 맞네 하고 하잖아요. 트럼프 자신이 신나하면서 잔인하고 뻔뻔스럽게 조롱을 하면 팬들이 너무 좋아 막 박수치고 지금도 니키 헤일리를 세대갈이라고 하죠. 볼드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니키 헤일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현명하잖아요. 뭐 토론할 때 보면.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백악관 시니어 센터라고 하던가요? 한 30초짜리 되는 광고를 냈는데 완전히 그냥 시니어들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시니어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본인들을 조롱하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뭐 먹는 것도 천천히 먹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면서 머린 다우드는 77세인 자신을 봄닭이라고 생각해. 스프링 치킨이라고 생각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오와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오바마를 뽑았던 것은 인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머린 다우드 씨. 아이오와가 이번에 트럼프를 다시 뽑으면 인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이 눈보라 속에서 일어나는 게 적절하죠. 트럼프는 평생 눈 작업을 했습니다. 스노우 잡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스노우 잡이라는 게 슬랭으로 사기 쳤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기치고 기만하고 남을 속이고 평생 했던 잡이 스노우 잡이기 때문에 이 눈보라 속에서 이 같은 일이 결정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머린 다우드 씨의 얘기였고요. 내일은 미국에서 정말 이 사람 얘기한 대로 미국이 인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뭐 팬들은 제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슨 말을 해도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조롱해도 여러분은 트럼프를 좋아하시니까 저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고요. 아무튼 내일은 그런 일이 있는 날이고요. 자,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바로 이 대만에서
민주진보당 당선자가 나온 것 차이 잉원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리한 것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